간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낮은 PPI 지표에 상승하던 증시는 파월 의장이 곧 해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론에 대해서 일축하자 증시는 급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53%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2%, 0.26%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열기가 빠졌습니다. 특히 개장 전에 ASML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하면서 내년 매출 성장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이 여파에 엔비디아도 오늘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 밖에 애플과 알파벳은 어제 나온 호재의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나머지 기업들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캐시우드의 아크펀드가 추가 매수에 들어갔다고 밝힌 후 주가가 3%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은 어제 2% 가까이 오른 후에 오늘은 ASML발 반도체주 약세에 소폭 떨어졌고요. 메타도 차익 실현 매물에 출회하면서 1% 넘게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JP모건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계속해서 대형 은행사들이 2분기 호실적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 들어 JP모건은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파월 의장의 해임 소동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자정쯤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이 커지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면서 연준 보수 비용과 관련해서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해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장 불안은 진정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앞으로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래기에 나서긴 했지만 오늘은 이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결국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도매 물가지수가 소폭 낮춰주는데요. 헤드라인 PPI부터 보면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과 비교해서 변동이 없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오르면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상승하면서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표에서도 소비자 물가지표와 마찬가지로 상품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서비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수치 상승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제조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6월 산업 생산은 0.3%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전체 산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제조업 생산이 0.1% 오르면서 증가세를 이어나갔고 전력과 가스 등 유틸리티 부문이 2.8%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FOMC의 기초자료로 쓰인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제가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5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나머지 5개 지역은 경제 활동에 큰 변동이 없었다면서 이는 이전 보고서에서 절반의 지역이 경제 활동 감소를 보고했던 것에 비해서 개선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베이지북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가격이 상승했고 기업들은 관세와 관련된 투입 비용 압박이 약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보고서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압박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물가 지수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점 주의해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증시와 마찬가지로 해임설에 요동쳤습니다. 해임설 보도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30년물 금리가 순식간에 5% 위로까지 치솟았는데요. 일단은 논란이 잦아들면서 채권금리는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PPI 지표가 예상 밖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CPI 충격으로 인한 상승분의 되돌림이 나오자 단기물 위주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마감상 보면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6%포인트 내렸습니다. 간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 인근 군사시설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또 P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값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금 선물은 0.54% 오르면서 온스당 3,354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보합권에서 오늘 움직였습니다. 최근 여름철 여행 수요 확대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가 커졌지만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이 엇갈리면서 등락이 크진 않았는데요. 결국 WTI는 소폭 빠졌고요. 브렌트유는 0.09% 올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